직전 영상에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하나의 스프링과 질량을 포함하는 초간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고유 진동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FEM이 우리 주변의 물체를 어떻게 이산화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리즈에서 늘 말씀드렸던 강성 행렬이 어떠한 개념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합니다. 여기 이미 형상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이제 우리는 여러 개의 스프링과 질량들의 집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작은 여러 개의 스프링과 질량들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몇 개로 쪼갤지는 제 맘대로 정합니다. 100개로 하던, 10,000개로 하던 그냥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프링의 강성과 질량들도 꼭 동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해석 모델을 구성할 때 해석자가 원하는 크기의 메쉬를 설정하는 것과 재료 물성치를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된 녀석을 다루어 볼 텐데,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스프링과 질량 몇 개만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렬과 벡터의 개념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강성을 가진 스프링이 5개, 서로 다른 질량 3개로 구성된 다자유도 질량 스프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스프링과 카트는 질량이 없고 각 카트에는 질량이 매달려 있으며 횡방향으로 한쪽 방향씩, 즉 1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트가 3개니까 전체 시스템의 자유도는 3자유도이네요. 그리고 각 카트는 자유도 방향으로 각기 다른 하중 R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기 다른 응답 U를 보일 것입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고작 질량이랑 스프링 하나씩 있는 것도 엄청 복잡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이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계에서 마법의 가루가 있는 것처럼 공학에서도 마법의 가루처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초강력 마법의 가루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언급해왔던 행렬과 벡터들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선형대수학이죠. 잘 활용하려면 우선 행렬과 벡터들이 있어야 하죠. 자, 이제 그걸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구성 과정에서 다소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주요 항목들의 경우 색깔별로 묶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힘의 평형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1번 스프링 요소의 힘의 평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완전히 구속되어 있고 오른쪽 스프링 끝단, 즉 1번 스프링 중 1번 카트와 연결된 지점에서의 하중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1번 스프링의 강성과 1번 카트의 변이의 곡과 같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번엔 2번 스프링 요소에서의 힘의 평형입니다. 이번엔 양쪽에 힘이 있으니 식이 2개입니다. 1번 카트와 2번 카트에 연결된 지점에서의 2번 스프링의 힘들이 있고 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 변이가 있으니 관계를 고려하여 변이들끼리 빼줬네요. 이 간단한 식을 묶어서 행렬과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좌변의 행렬 곱을 해보면 원래의 식과 똑같이 나오죠.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스프링 요소들에 대한 평형 관계를 모두 구하고 마찬가지로 행렬과 벡터의 형태로 정리합니다. 5개의 스프링 요소에 대해 모두 구해 정리하니 이러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로컬 또는 엘레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국부 강성 행렬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하나씩 살펴보니 동일한 값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 스프링의 거동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들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스프링 요소별로 구한 것들을 모두 합하여 거시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관계로 확장해야 됩니다. 방법은 각 요소의 평형식을 전체 자유도만큼 확장한 뒤 모두 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스템의 자유도는 3이니까 그만큼 확장하고 더해주는 것이죠. 가령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프링 요소의 평형식을 확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도가 3이니 행렬도 3x3로 확장된 것이죠. 식의 내용이나 의미는 동일하고 형태만 바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모두 확장하여 더하면 이와 같은 지배 방정식이자 선형 시스템 방정식 KU는 R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측 항에 있는 행렬은 전체 시스템의 강성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서드라고 하죠. 1편에서 이와 같은 강성 행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FEM 솔루션들은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변분법을 통해 구한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으로 정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각 카트에 질량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잠시 깜빡했네요. 계산을 다시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각 질량 M1, M2, M3들을 자유도만 맞춰서 가속도랑 곱하고 앞에 추가만 하면 럼프드 매스매틱스를 포함하는 관성항이 됩니다. 이제 다자유도 시스템을 대표하는 우리의 지배 방정식은 관성항까지 포함하는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확장되었으니 동적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자유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배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으니 N자유도 역시 가능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연속체인 어떠한 물체라도 이와 같은 N자유도로 이산화하여 지배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자유도 문제와 차이점이라면 단지 행렬과 벡터의 크기가 엄청 커진다는 것 뿐입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용어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데요. 그 용어는 바로 벡터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벡터라는 용어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변수들, 여기서는 변이 u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가 커지면 시스템의 자유도가 커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방식으로 정적 해석도 할 수 있고 동적 해석도 할 수 있으며 오늘의 주제인 고위진동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감세항이 빠져 있다고요? 그거야 뭐 나중에 대충 적당한 개수를 고려해서 끼워 넣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다자유도 시스템에 대한 고위진동 해석을 논하기 전에 이처럼 행렬과 벡터로 이산화하여 문제를 구성한 것을 Discrete System Mathematical Model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 만일 이 방정식으로부터 정적 해석 결과를 얻을 경우 Steady Problem, 동적 해석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Propagation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입력에 대한 결과가 1대1로 대응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중을 넣으면 대응하는 변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이면서 특이한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테디 그리고 프로페게이션 프로블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아이젠 밸류 프로블렘입니다. 앞에 두 놈과 다르게 다양한 파시블 솔루션, 여러 개의 해를 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기서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는 구조물의 버클링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이나믹과 관련된 내용들만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다자유도 시스템의 경우 고유값은 여러 개입니다. 자유도가 1이었던 왼쪽의 시스템은 고유진동수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진이 발생하였을 때 허용하는 자유도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반면 3자유도는 자유도 개수만큼 고유진동수를 가집니다. 각 카트가 자유롭게 좌우 방향으로 자유진동할 경우 각 카트의 자유도별로 고유한 진동수에 따라 진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자유도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는 3개입니다. 고유진동수가 3개라는 뜻은 공진을 야기할 수 있는 하중 주파수가 3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진할 때 자유도별로 시스템 전체가 일정한 진동 형태를 가질 것인데 이를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것을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유 벡터의 경우 1자유도일 때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다자유도로 넘어오니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외부 하중의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에 가까워지면 구조물은 공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자유도의 경우 외부 하중의 주파수가 구조물이 지닌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게 되면 공진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 자유도에서 다자유도로 어떻게 문제를 확장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관련된 강성 행렬과 질량 행렬을 뽑아내어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다자유도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고유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고찰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치 문제라는 것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